문다혜 씨가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로 공유 숙박 영업을 했다는 의혹, 어제 이어서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 오늘은 양평동 주택의 갭 투자 이야기도 새로 나왔습니다. 양평동 주택을 산 시점이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한 이후의 얘기인데, 정혜미 변호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정확하게 이 소유 시점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본인이 에어비앤비를 이제 운영했다는, 공유 숙박업소를 운영한 부분에 이 소유주의 어떤 그 소개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본인이 5년째 이런 관련 숙박, 공유 숙박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올린 시점으로부터 역산해 보면 아마 그 영등포구의 양평동 오피스텔을 매입 시점과 좀 겹쳐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유 숙박업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데 또 도돌이표처럼 제주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이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도 허가를 제대로 득한 것이 맞느냐. 네. 이러면서 또 다시 법적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엄포한 것과 지금 딸의 행보가 맞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양평동 주택도 이상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문다혜 씨의 에어비앤비 소개란을 보면 임대 경력이 5년으로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주택 구입 시기와 좀 겹칩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사실 보면은 이게 그 에어비앤비에서 이른바 슈퍼호스트라고 맞습니다. 영업을 네.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제 문다혜 씨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기간 5년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양평동 집을 사자마자 에어비앤비로 쓴 것이 아니냐. 네. 그게 이제 지금 가능했던 이유가 이게 이 주택을 구매한 기간이 태국에 있었을 때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기가 살 집이 필요 없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 5월인가 그래서 태국 간 10개월 만에 이 집을 구입을 했고, 또 그 TV조선에서 보도했지만은 구입하면서 등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임대 수입 받는 것도 다 청와대 행정관들이 또 동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애초부터 본인이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수입 목적으로, 단기 수입 목적으로 그렇게 구입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규제가 얼마나 셌습니까? 사실 일가구 2주택인 분들은 보유세나 이런 거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엄청났죠. 하나는 처분을 했어야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죽하면은 집 대신에 집을 택했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태국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 집은 사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주택을 뭐 유죄를 기존 주택 팔고 이거를 구매를 하면서 이 집을 수익 목적으로 네. 활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1주택을 하더라도 아니면 다주택을 하더라도 실거주를 내가 하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강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투기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었던 건데, 지금 문다혜 씨가 태국에 거주하면서 지금 양평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잖아요. 가능은 한 겁니까, 법적으로? 이게 사실 그러니까는 이 신고를 해야 되는 네. 거죠. 뭐 관할 구청에다가 이제 뭐 숙박으로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뭐 이거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지난달에 신고가 들어가서 뭐 영등포구청이 조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그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뭐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면은 가능한데, 다만 신고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따르죠. 뭐 소방 시설이라든지 그럼요. 여러 가지 위생에 관련된 부분,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안 하게 되면은, 안 하고 숙박업을 하게 되면은 약하지만은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습니다. 징역, 제가 기억하기로는 징역 2년 이하, 이제 그렇게까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뭐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뇌물죄 관련이라든지 뭐 음주운전 지금 조사받고 있는 이거하고는 별도로 아마도 뭐 크기와는 별도로 들여다볼 법적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도 아마 문제가 있었던 걸 알았었던 것 같아요. 설령 신고가 됐더라도 실거주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실거주는 이제 실거주를 안 한 것 자체를 아마 그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네. 이제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특위과열 지구라든지 이런데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이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이제 양평동이 이제 그런 지역인지는 다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일단 당장 문제되는 부분은 신고에 관련된 것이고, 네. 실거주 관련된 건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의 구매 목적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아마 이건 충분히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본인도 이걸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그 한 보도를 보셨겠지만 당연히 사촌집에 왔다라고 설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 보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내 문구에 누가 물어보면 사촌 집에 사촌집이라고 왔다라고 답하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자체는 이렇게 자신이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것이 불법 행위다라는 네.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뭐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저는 근데 여기서 약간 뜬금없는 얘기를 하자면 이래서 특별감찰관제 도입해야 되는 겁니다. 네. 문다혜 씨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특별감찰관 5년 동안 임명을 안 했거든요. 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 사촌인의 친인척, 수석비서관 이상입니다. 이랬다면 당연히 그 제도의 틀 안에서 문다혜 씨가 활동할 관리 수 대상이었죠. 있었다면 네. 그러면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감찰이 이루어졌을 거고 경고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문다혜 씨가 정말 거의 무법천지처럼 다니면서 불법적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 굉장히 도덕적으로는 자신들이 굉장히 우월하다, 깨끗하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었던 분들인데 실제 대통령 따님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다면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하나는 문다혜 씨가 태국에서 들어온 후에 청와대에 거주했습니다. 네. 청와대 거주하는 대가로 오피스텔이나 양평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뭐 출가했지만 그 청와대 와서 사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도덕적으로는 그러면 청와대 와서 살면서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던 자산으로 경제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비판 어린 시각이 있겠죠. 방금 표현 중에 무법천지 이런 표현을 이제 조금 과도했던 것 같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문다혜 씨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구청 신고를 해야 하는 건 몰랐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로 이제 숙박업을 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만 등록을 해놓으면 따로 구청에는 신고해야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네. 물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에어비앤비로 활용을 하더라도 구청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었다는 거 이제 뒤늦게 드러나게 된 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영등포구 오피스텔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그 양평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갭투기 의혹이 일고 있거든요. 일부는 이제 그 구기동에서 산 그 자금으로 하긴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전세금을 충당해서 이른바 갭투기를 했다 이런 의혹인데 장윤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의 자금 출처가 정확하지 않다면 이제 은행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기 그래픽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 맞습니다. 7억 6천만 원의 양평동 주택을 구입했는데 서울 구기동을 매각한 대금이 5억 1천만 원이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2천만 원, 그러니까 5억 3천만 원은 일단 본인이 마련한 것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 보증금으로 받은 2억 3천만 원이 이제 저 부분 때문에 갭투기 의혹. 네네. 당시에 이제 갭 투자를 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했었죠. 맞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갭 투기 하지 말자라고 말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갭 투기를 하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다, 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일가구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공직자도 청와대 일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투기성으로 부동산 투기 명목으로 보유했다라고 좀 네. 짐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격으로까지 했는데 다주택을 그런데 이제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갭 투자라고 하면 거의 한 막 90%까지 뭐 그렇긴 예, 하죠. 막 그런 네, 걸 네. 통상적으로 지칭하긴 합니다만 일단 본인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구기동 빌라를 팔아서 받은 돈과 그리고 아마 대출을 따로 일으키진 않은 것 같지만 이제 보증금으로 그걸 충당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긴 한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뭐 면제부가 줘야 된다 이게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주택을 사업 명목으로라고는 하지만 이제 갖고 있었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또 부동산 정책과는 결이 다른 측면이 다르죠. 있어서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등포 구청이 지금 언론 내용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하거든요, 설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영등포구청에서도 이 부분 실사를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원래는 현장 적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에어비앤비라는 공유 현장 적발이 되어야만 그렇죠. 합니까? 예, 불법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 등이 아마 이게 그래서 구청이 조사 나갔을 때 거기서 아무로 대응하지 않았던 그렇죠. 거군요. 기자가 갔을 때는 또 대응을 했다고 그렇죠, 하던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장 적발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위법
잘못사항을 바로 발견하고 지적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등포구 쪽에서 그래서 언론 내용을 바탕으로 네. 이제 지금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뭐 에어비앤비 측에서도 올 초에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이것을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세금적인 부분이 네.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 그러면 탈세 부분이 생깁니다. 사업자를 내고 그렇지 않게 되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 탈세의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단을 막기 위해서 에어비앤비 측에서도 최근에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관청에 법적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적법한 등록 업체만을 에어비앤비에서 공유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문다혜 씨가 이제 그런 부분 본인이 뭐 법률에 대해서 부지했던지 뭐 어찌됐든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